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2살 임산부입니다. 요즘은 흔히들 제 나이를 가리켜 MZ세대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젊은 구성원들 사이에 껴있는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은근히 꼰대인데다가 아닌 건 아니라 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인생을 사는 30대 여자랍니다. 오늘 저는 그런 제가 시어머니하고 부딪히며 겪게 된 불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로서는 도무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욕을 먹일 각오를 하고 이리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사연을 다 듣고 제게 공감을 해주신다면 시원한 사이다 욕을 빼먹지 말고 남겨주세요. 저는 현재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삭 임산부입니다. 제게는 결혼 후 두 번째로 가진 아이이지만 출산을 하기는 처음인 제 첫 아이죠. 남편이랑은 직장에서 만나 사내 결혼을 했고 2년 전 임신을 했었을 때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사내 연애에 결혼까지 했다며 저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여직원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남편이 직급이 높은 상사인 것도 한 몫을 했고요. 불편해하는 동료들을 보며 언젠가는 그만둬야겠다 싶었는데 아이를 임신하면서 그게 발단이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태교에 몰두를 하려 했었죠. 하지만 그 아이를 유산했고 그 후 한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다 흐지부지 되어버리게 되며 저도 한동안 많이 힘들었고 그 후유증으로 살이 대폭 빠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답니다. 제 키가 170이고 평상시 몸무게가 60kg를 좀 넘었는데요. 거의 10kg 정도가 빠져버렸으니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보통 때 같았으면 그렇게 빼려고 하던 살이 한꺼번에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만족해 했을 겁니다. 바지도 아무거나 잘 들어맞고 거울을 보니 빼빼 마른 것이 자폭을 좀 보태서 모델 같기도 하더라고요. 키가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 제 모습을 들여다볼 때나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오래도록 예뻐 보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아이 생각에 건강 걱정까지 되니까 마음고생이 상당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아이뿐만 아니라 내 몸도 잃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남편이랑 건강검진 받으러 다녀보고 아이를 다시 임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검진도 덩달아 받았어요. 다행히 몸에 문제는 없다고 했으나 저희 부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물려 그 시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욕심인 줄은 알지만 얼른 아이도 다시 생겼으면 좋겠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제 몸과 건강 그리고 아이 때문에 힘든 것과는 별개로 시어머니 때문에 눈물까지도 훔쳤습니다. 가뜩이나 마음고생이 심한 저에게 힘든 한 숟갈을 더 얹어주셨던 거죠. 처음에는 아이를 유산했던 것을 이유로 핀잔을 주셨어요. 믿기지 않지만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정말로 핀잔을 주셨답니다. 몸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멀쩡하던 아이가 사라지냐면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유산이 되는 건 다 의사들이 말하기 귀찮아서 뱉어내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도 유산을 한 이유를 잘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는 게 없었고 그저 아이는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려고만 했습니다. 헌데 시어머니는 분명 제가 잘못을 한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 몇 번이고 취조를 하듯이 물어대셨어요. 뭘 먹었고 뭘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집에서는 뭘 하면서 지냈는지 등등 제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보려고 따져드셨죠. 그 바람에 저는 늘 어머님이랑 대화만 하고 나면 죄인이 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잊고 싶은 아이 얘기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셨으니까요. 그에 더불어 저를 탓하고 가르치려 드니까 어머님하고는 대화가 전혀 기분 좋을 리가 없었답니다. 그건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살이 빠지다 못해 점점 해골이 되어가는 듯한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게 가뜩이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와중이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거기다 대고는 잃은 아이의 얘기를 반복해서 꺼내 보이니 대화 자체가 참담해 보였던 거죠. 이러다 아내가 더 힘들어하다 살도 더 빠지고 힘들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급기야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예 대화 자체를 듣게 하지 말도록 해야겠다 싶었던지
한동안은 시댁으로의 발걸음도 하지 않으려 했고요. 저는 그걸 발판 삼아 아주 조금은 남편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아주 조금은 남편에게 기대어 시어머니도 있고 또 시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오는 막말도 안 들으려고 방패 삼아 살았네요. 그러던 중에 자연스레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 건지 저는 다시 아이를 임신했어요. 지금은 아이가 완전하게 착상도 되어 무럭무럭 자라서는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다만 얼마 전 있었던 연예인의 유산도 그렇고 또 저 또한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큰지라 끝까지 조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아이를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자 했네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참 독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게 너무 독하고 또 매정하셨으니까요. 아이를 잃고서 살이 많이 빠져가던 그 시기에 어머님은 제 몸매 평가도 서슴찮게 하셨어요. 대놓고 살이 빠졌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살이 빠진 걸 창피해하라는 식으로 까내리는 고단수에 심으셨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훌쩍 빠져버린 살이 속상하면서도 감추고 싶었던 마음에 잠시 쇼핑으로 울적한 마음은 달린 적이 있었어요. 속으로는 펑펑 울면서 빠져버린 몸에 맞는 옷을 샀고 그 옷을 입고는 남편을 만났다 시댁으로 곧장 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힘든 걸 풀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꾸미고 온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처음 본다고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제 머리 끝에서 발끝으로 눈을 흘기셨습니다. 겉으로라도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실 법도 한데 그 입에서는 절대로 칭찬이 나오질 않았어요. 저도 살면서 볼품없단 몸매 평가는 처음 들어봐서 순간 오해를 할 뻔했고요. 그날 어머님은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저보고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며 남편 생각은 안 하잔 잔소리를 퍼부으시며 훈기만 하셨고요. 아이 잃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저는 도끼가 서려선 꾸역꾸역 밥만 먹다가 집에 와 모두 다 토해냈어요. 하여간 어머님의 차가운 말씀들 덕분에 저는 정신머리가 남아돌지를 못했답니다. 언제 한번 단단히 미쳐 태송통곡을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살에 지독할 만큼 냉정하고 투박하셨던 저희 어머님은요. 지금 현재 180도로 태도가 변질되셨답니다. 변했다가가 아니라 변질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딱 들어맞을 정도로 사람이 더 이상해지셨어요. 살이 빠졌을 때는 볼품없다면서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된 말들을 꺼내더니만요. 이제는 제가 임신을 하고서 잘 먹는다고 살이 찌고 포동포동해지니 살이 쪘다고 난리시더라고요. 살이 빠졌을 때는 빠졌다고 난리, 쪘을 땐 쪘다고 난리, 뭘 해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분명한데 그걸 주둥이 단속을 못하신 채 털어놓으신 겁니다. 저는 현재 아이를 유산했다가 겨우 다시 임신을 한 만삭 임산부입니다. 그냥 임산부여도 보통 만삭에는 이 정도 찌거든요. 저는 살이 거의 10kg 가까이 더 빠졌다가 만삭이 되고서는 이제 겨우 25kg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천하적 몸무게를 기준으로 한다면 15kg를 찌운 꼴밖에 되질 않았어요. 또 아이를 잃을까 싶어 걱정이 되었는지 친정에서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무조건 잘 먹으라고 또 먹고 싶은 건 없냐면서 제게 먹을 것만 물어봐주고 찾아주며 지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건강하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최대한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가면서 먹고 지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저희 시어머니께서만 제 살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살이 빠졌을 때 빠졌다 난리시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살이 찐 걸 가지고 사사건건 제게 시비를 트기 시작한 거죠. 시어머니를 만나면 정신적으로 해로울 걸 잘 알았는지라 많이 뵙진 못했지만 지금껏 딱 2번 정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2번 다 저희가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죠. 힘겹게 앉는 저를 보고는 아유 저 살 좀 봐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네? 뭐라고 하셨어요? 라며 일부러 반문을 해봤습니다. 믿기 힘든 소리였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뭘 못 들은 척해 라고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안 저랬는데 라고 하며 제 뱃살을 훑어보시는데 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다는 게 이런 심정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슬쩍 물어봤죠. 어머님, 저 임신한 거 알고는 계시죠? 설마 임산부한테 새가지고 트집 잡는 건 아니시죠? 라고 말이에요. 엿먹이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물어봤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건지 내가 너 임신한 줄도 모를까봐? 트집이라니. 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당황하셨는지 가족들을 보며 말을 더듬은 채로 소리를 높이시는데 거기다가 한 방울 더 먹이려다가 겨우겨우 눌러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내 뱃속 아이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가족들 앞에서 당황한 어머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꼬시고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조금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전번에 저한테 당하게 많이 안 입고 오셨던지 어머님이 이번에는 절 엿먹이려고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누가 보면 쌍둥이라도 임신한 줄 알겠다. 세상 임신은 너 혼자 다 했네 다 했어. 라고 깔깔깔 거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또 살찐 걸로 문제를 삼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그냥 마지못해 웃었고 밥을 먹으려는 순간까지도 최대한 화를 내지 말자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으려는데 순간 흠칫 되더라고요. 제 밥그릇에 밥이 절반 가까이나 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 자연스레 옆에 있던 남편의 밥그릇을 보는데 탄식이 절로 나왔답니다. 남편 밥그릇에는 고봉밥처럼 수북하게 밥이 쌓여 있었거든요. 저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게 말이죠. 그걸 보며 시어머니를 보는데 그 얼굴에 밥그릇을 확 던져버리고 싶다는 충동까지 들었어요. 그걸 겨우 참아가며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도 이내 밥그릇 양의 차이를 알아차리고는 황급하게 자신의 밥그릇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바꿔준 밥그릇을 오히려 더 당당하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속 아프시라고 말이죠. 아니는 다를까 어머님은 옆에서 밥 터줄까? 라고 하며 남편에게 몇 번이고 물었는데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실망했던지 밥맛 없어 라는 단답을 하며 거부를 했어요. 결국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잔머리 덕분에 남편의 밥까지 뺏어 먹어가며 밥을 가장 많이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제게 나지막히 말씀하셨죠. 얘 생각해서 적당히 좀 먹어라 라고요. 못 들은 척 시선을 회피한 채 시댁을 나왔는데 집으로 오니 너무 분했습니다. 한마디라도 제대로 반박을 했어야 하나 싶어 후회가 막심했죠. 지 손주를 가진 며느리인데 밥을 적당히 먹으란 소리가 나오나 싶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고 부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다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출산 전 다시 만났어요. 바로 저희 집에서 말이죠. 저희 부부는 그 누구도 초대를 하지 않았지만 어머님께서 출산 전에 밥 한 끼를 같이 먹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예의를 운운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비록 MZ세대에 속하기는 해도 나름 꼰대이고 예의 같은 건 무지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할 말 못할 말을 가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입에서 먼저 어려서 그런가 뭘 참 모르네 라는 말과 함께 예의라는 단어가 나오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제 화에 못 이겨 어머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디 예의 운운할 거면 얼굴이라도 마주보고 해보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였어요. 전 당연히 만삭이니 제대로 된 상차림을 준비하기 어려웠지만 주말이었고 저희 남편도 요리를 제법 하는지라 이번 식사는 모두 다 남편이 책임을 졌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오시는 거니 자기가 차린다며 남편은 너무나 당연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칼자를 쥐었네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신 시어머니가 봐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게 며느리가 자신의 밥상을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불편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죠. 어찌나 뾰루통에 있던지 괜히 자기 아들을 한 번씩 째려보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혼잣말도 몇 번 뱉어내셨고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도 기다리지를 못한 채 몇 번이고 부엌을 왔다 갔다 하셨답니다. 당신 아들을 부엌에서 빼내고 싶단 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전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눈치채고는 절대 부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하나씩 내오는 그릇들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고마워, 우리 남편 최고! 나는 추임새만 적극적으로 해줬죠. 그리고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남편은 끝까지 저를 챙겼습니다. 기껏 만들어 온 반찬도 제 그릇 앞에 놔두고 또 제 밥그릇 위에 얹어주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많이 먹으라는 말을 일부러 넣어가면서 제가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위기를 북돋아줬죠. 남편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저도 시어머니 눈치를 볼 것 없이 밥을 잘만 먹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못돼 먹은 시어머니의 인내심이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반찬 챙겨주고 잘 먹는다 예쁘다 칭찬해주기 바쁜 남편을 보면서 더는 못 들어주겠다는 듯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급기야 아이씨 나는 살벌한 말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만 좀 먹여. 저러다 살 터지겠다. 라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만삭이 임산부입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이 식사 자리 자체도 시어머니가 먼저 요구를 하신 바람에 만들어낸 자리였어요. 저는 누구보다 제 속에 있는 내 아이 건강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건 아이 아빠인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제가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시어머니란 사람이 예쁘다고 봐주기는커녕 살이 터지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해 버린 겁니다. 거꾸로 보아도 참 이해하기 힘든 심보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못돼 먹었어요. 적당히 좀 처먹으라고!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뱉어내셨고요. 이내 놀란 저를 보면서 참다 한다는 듯이 말씀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해야겠다. 너 진짜 그 살 좀 빼야 해. 안 빼면 너 나중에 큰일 난다. TV 보니까 연예인들은 아이를 가지고도 모델 못 메이더니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 자꾸 그렇게 살찌우면 나 진짜 너 다시는 안 본다. 다음에 볼 때는 지금보다 살을 좀 빼놔. 어머님 말씀을 듣는데 귀가 멍하더라고요. 임산부인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세상에 이런 일에나 나올 법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어머니께 욕만 안 했을 뿐 눈으로 욕을 쏘아대면서 마주 쳐다보니 어머님은 그런 제가 어른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답니다. 살을 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건강하게 살찌운 임산부한테 벌써부터 당뇨가 어쩌고 무릎이 어쩌고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저를 창피해할지도 모른다 어쩐다 하면서 벌써 8년은 더 있어야 할 미래를 끄집어내며 살을 빼야 하는 이유를 들먹이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끄집어내서는 저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한 어머님의 줏대없는 수작이었던 거죠. 그걸 잘 알았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못돼 먹은 심보도 잘 알았는데요. 이게 참 아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더라고요. 분명 어머님이 끄집어내는 헛소리라는 걸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나한테 왜 저러시는 건가 싶은 마음에 우라통이 침으로 오르려는데 남편이 밥상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돌발 행동이었어요. 진짜 못 들어주겠네. 엄마는 이 사람이 임신한 게 안 보여? 그게 임산부한테 할 소리야? 라며 소리를 치는 내 남편. 그 순간 정우성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제 눈에 이 사람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저처럼 욕만 안 했을 뿐 눈으로 시어머니께 욕을 쏘아대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옆에 기대어 슬며시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못할 소리지.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지 그건.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약오른 건지 숨지 말고 나와서 말하라는 식으로 뭐? 라는 질문만 해주셨고 남편은 그런 저를 지키겠다며 뭐가 왜? 뭐? 라고 똑같이 질문을 던졌어요. 왜 저한테 시비를 거냐는 뜻이었죠.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셋이 서로 동문서답을 하는 듯이 질문을 던졌다
혼잣말을 했다 반복해서 시비를 트는데 시아버지께서 넋이 나가고 있단 게 표정이 다 드러나더라니까요. 아버님 눈동자에서 초점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덧 아버님도 숟가락을 놓고서는 밥상머리에서 저만치 떨어져 앉아 계셨고요. 그러다 결국 제 입에서 가장 먼저 선전포고가 튀어나왔답니다. 어머님, 가세요. 가시라고요. 라면서 시어머니를 내보내겠다는 저의 결의가 튀어나온 거죠. 어머님은 어디서 나가라 말아야? 라며 제게 큰 소리를 내셨으나 이내 끼깅하고 마셨답니다. 남편이 옆에서 덩달아 소리를 쳤거든요. 어디서 임산부 때 소리를 질러? 라고 집이 떠나가라 말이죠. 그 바람에 모두가 깜짝 놀라는 와중에 저는 신이 나서 놀라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더는 개막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던 거죠. 나 간다. 더는 못 있어주겠네. 라며 끝까지 투덜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가시라고 얼른 가시라며 등 떠밀듯 또 취임새를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열불나 죽겠는지 표정에 빡침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저는 보란듯이 더 열받으라고 취임새를 막 넣었어요. 얼른 가세요. 저도 열받아요. 얼른 가세요. 아들한테 더 혼나기 싫으시면. 라면서 보란듯이 약을 올렸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머님이 신발을 신는다고 한참이나 현관 앞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그 타이밍에 저는 어머님께 작정하고 이 말을 던졌습니다. 나가세요 얼른. 다음에 볼 때까지 살을 꼭 빼라 하셨죠? 얼마나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살 빼기 전까지 어머님 얼굴 안 불라니까 부르기 전까지는 찾지도 마세요. 얼른 나가세요. 얼른. 라고요. 급해 죽겠다는 듯이 저는 신발을 신던 어머님을 등 떠밀어 보냈어요. 마치 저희 남편이 붙잡아 주길 바랬던 사람 마냥 느긋하게 신발을 신고 계셨는데 그걸 제가 못 봐주겠다며 제 손으로 집에서 쫓아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한테 등 떠밀어 쫓겨난 어머님 보라는 듯 제 손으로 문을 쾅 닫아버리고는 고리까지 잠궈 문을 잠궜네요. 밖에서 어머님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지도 못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께는 미련이 일도 없다는 걸 보이고자 황급히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중문까지 한 번 더 닫아버렸네요. 남편은 못내 속상한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엄마가 와이프한테 막말을 쏟아내는 걸 자꾸만 목격해 왔으니 정신머리가 너덜너덜해질만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잘해줬습니다. 제가 못할 속 시원한 말도 대신 해줬고 시어머니께 충분히 겁도 줘가며 제 역할을 잘해줬죠. 그 덕분에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 쓴소리 한 번 더 내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전 언제 뺄지 모르는 살이지만 살을 핑계 삼아 시어머니는 최대한 안 보고 살아야겠다는 잔머리를 굴리기로 했답니다. 다음에 볼 땐 살을 빼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저는 앞으로 어머님이 보자고 할 때마다 살을 미처 다 빼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회피하기로 했죠. 어머님이 본인 입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려 뱉어낸 말씀이니 본인 스스로 뱉어낸 말은 직접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본인의 말 때문에 본인 스스로 무덤에 빠져버린 꼴이 되었네요, 어머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